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안보정도를 시작하십니다. 자, 오늘은요 남북관계에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흥정사를 쓴 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경의선 이 도로 육로, 그러니까 이제 도로하고 철도, 이거 완전히 폭파를 지금 북한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동향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요 이 MDL, 그러니까 이남 지역에서 대응 경고 사격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지난번에 이제 일격을 날렸잖아요. 재배당. 이거 나가리 그야말로 무산이 됐죠. 그때 변호사들이 여러 명이 동원이 됐는데, 그 중에요 이재명 측에서요 전관 변호사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요 돈 어디서 나왔는지 요것도 추려야 될 것이 아닌가. 또 다른 새로운 변호사비 의혹이,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요 변호사 전관 예우 이 변호사를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걸 보면 신진우 부장판사의 강단 있는 판결, 다시 한번 존중을 우리가 해줘야 되겠고, 그야말로 이제 격려를 좀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 격려라는 게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지지해 주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개딸들이 난리 나서 신변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런 지금 SNS에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재명과 이번 국감장에서 이미장 의원이 이재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문수 지금 전 장관을 비교하는 발언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은 딱 한 가지 도덕적 우위, 딱 한마디를 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간략하게라도, 여러분들께서도 뭐 다 아시겠지만은, 아니 비교할 사람이 없어서 김문수 장관하고 이재명을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제대로 야권에서 어차피 이재명은 운명이 끝나게 돼 있거든요. 새로운 주자가 나왔을 때 비교하는 게 이제 더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미장 의원이 이제 거의 비교, 누가 비교이냐, 이제 공을 이제 쏘아 올린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간략하게만이라도 여러분께 이제 분석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요, 이제 남북 경의선 이 연결도로, 요거 완전히 이제 오늘 폭발을 했습니다. 이미 지난 9일부터 북한이 자기네가 이제 이거를 폭파하겠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공연하게 일종의 이제 공고를 한 바 있어요. 그 유엔 사회까지도 전부 공고를 했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오늘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한번 이제 자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참 비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비극적인 현실이다. 참 비극적인 현실이다. 이걸 보면은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의 남북 교류, 그리고 이제 남북 간의 이제 화해, 이런 걸 위해서 지금 이제 해놓은 시설들이요 전부 3대 세습체제로 넘어가면서 전부 김정은이가 몰수해버렸어요. 야, 이런 인간을 이제 빨리, 그러니까요, 이 인간은요 국제 형사재판소에 빨리 이거 세워야 돼요. 다른 대책이 참 없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북한에서도 이 총참모부가 이제 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미 이제 그 MDL 일대의 방벽 건설하고 지뢰 배설하고 이러한 요새화 작업도 진행한다. 하지만은 또 하나는 일종의 이제 요새화 작업의 일환이 되겠죠. 도로 폭파. 요거를 이제 공개를 했지만은 오늘 실제로 폭파에 나섰고, 우리 군에서는요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미 공조하에 감시 경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요.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이제 12시부터 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고, 우리 군은요 감시 경계 태세를 강화 중에 있고 MDL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그리고 북한은 중장비를 투입해서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 우리 군의 피해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계, 이 내용을요 여러분께 이제 이게 그러니까 지금 1,800억이 들어간 거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 경의선 요 도로 위에다가 이제 철도 도로, 여기 이제 완전히 막 흙을 갖다가 얹어갖고 이거를 이제 무실화시키는 것이죠. 이제 없애버리는 것이고, 요 폭파, 요 장면을 제가 이게 지금 오늘 폭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아, 참 민족의 비극이 아닌가. 어쩌다가 이제 이 북한에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3대 세습체제가 정권이 들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정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참 막무가내. 자, 이게 예. 자, 다시 하나만 더 자료화면을 한번 보내드릴게요. 예. 자료화면을 하나만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요것도 지금 폭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폭파하는 내용.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김정은이가 이렇게 남북관계 완전히 파탄을 몰아가고 있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요, 김여정이가 폭파한 게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했죠. 440석짜리. 이제 오늘 경의선, 이게 1,800억 들어간 거 없애버렸죠. 그 다음에 금강산 몰수했잖아요. 이건 뭐 현대아산 재산이 들어갔지만은, 그 돈도 결국 우리가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돈이지 않습니까? 3,500억 원. 이거 들어갔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산가족, 사무소, 이산가족 집회, 이 건물 하나만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개성공단도 또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DJ 때 북한에 도와준 거,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 말고,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북한을 포용하고, 그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남북 간의 교류, 화해, 화합, 이거를 위해서 들어간 지원 액수까지 합치면 아마도 1조는 넉넉히 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액수는 좀 이 전문가들께서요, 관련 자료를 좀 잘 찾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게 얼마나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요, 충분히 1조가 넘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금강산에 들어갔던 3,500억 원. 지금 오늘 폭발된 1,800억. 그건 봐도 6,300이잖아요. 그건 6,300인데, 5,300. 거기다가 지금 이제 대북 지원, DJ 때 정책적으로 준 대북 지원에, 그 다음 우리가 받지 못한 차관 이런 거 하면은요, 한 2조 정도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소,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1조는 넉넉히 넘는다. 이거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짝사랑하는 이 사기 쇼를 한 이 문재인이 이 정도가 되면요, 딸에 대한 사과뿐만 아니라 이러한 김정은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국민한테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야죠. 기회만 있으면 윤 대통령한테 대화의 구걸어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야, 참 이거 기가 막힌 현상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신진호 지금 이 판사가 이 재배당 이거 신청한 거 날려버렸잖아요. 날려버리다니까, 아니 도대체 이제 그 당시에도 했지만 이재명 변호인들이 한마디로 신진호 부장판사한테 KO 패가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전관예우 변호사까지 추가로 투입했다는 겁니다. 법무법인 S의 대표 변호사로 되어 있네요. 75년생, 49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고려대학교 법대를 나왔어요. 고대법대를 나오고 지금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법행정을 전공한 분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인 S의 대표 변호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원지법에서 부장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부장판사를 했고,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판사를 했고, 통일부에 파견 근무도 했고요.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판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이거 하나만 갖고 이제 이 사람의 능력을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평가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경력만 보면 그렇게 경력이 화려한 사람은 아니다. 경남 통영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 통영. 그리고 사시는 45회니까 연수원 35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주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경주고등학교. 그래서 맨 먼저 인천에서 판사를 시작해서 중앙지법, 그 다음에 창원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진주지원, 의정부지원, 북부지법 판사를 했고요. 또 북부지법을 2번 갔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칸 대학의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아메리칸 대학에. 자, 그래서 요 분을 지금 이제 이 전관이다 해서 투입을 했는데, 진주지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장판사를 했네요. 진주지법을 2번 근무했네요. 아무래도 이제 고향이 통영이다 보니까 그쪽에 좀 관심이 많이 가지 않았나. 경주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자, 이런 분인데, 요 분을 전관이다 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투입했답니다. 어마어마한 변호사비를 줬다라는 소문이 나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변호사비를 과연 누가 대줬는지도 또 챙겨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야말로 한 방에 그날 날라갔죠. 한 방에.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지금 이제 이재명 쪽에서 주장한 게 뭡니까? 한마디로 해서 예단을 갖고 판결한다. 왜? 이화영 재판 유죄 판결을 내렸으니까 그 예단을 갖고 판결하는 것이고, 예단을 갖고 판결하다 보니까 이미 이재명이를 대면 접촉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예단과 편견, 그리고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는, 그래서 이제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는 백지상대에서 사건을 심리하만이 공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걸 이제 신진호 부장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뭐라고까지 이제 압박을 가했냐면요. 특혜 요구하는 게 아니야. 혹시나 법원과 검사가 이재명 주의에 나섰다라고 하면서 사법부 신뢰를 저해시키는 음모론이 생길 수도 있어. 그리고 재판부 신상을 공격하고 그런 점들이 우려된다. 그러니 깊이 헤아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정말로 이 재판부 신상을 공격한다, 우려된다고 했는데요. 정말 개딸들이 신진호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 위협을 노골적으로 SNS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하고 있는 징후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진호 부장판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재명 이 변호인의 정전 판단에 구속돼서 불분명한 판단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대법원 예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률 보론은 없지만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또 다른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위험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관련 예규,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이제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판례.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은 지금 이화영하고 이재명이는 어떤 관계죠? 공범 관계. 그러니까 이화영 재판했기 때문에 너무나 예단과 편견이 아니라 깊은 지식을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원의 판단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더 작아요. 이게 그동안의 판례에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례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예규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헌상으로는, 명확한 법률 문헌상으로는 이 재배당을 받아들여라, 아니면 받지 말아라, 이런 규정은 없지만은 이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면은 또 다른 위험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서 이거를 기각 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재배당 요청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를 강조하면서요. 이 재판은 재판부에서 형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피고인 인권을 보호하는 행태에서 이 행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 요거를 지적하고 다른 사건과 달리 시간을 많이 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쩔쩔 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개딸들 사이에서는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 대놓고 신진호 판사를 위협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재명 갤러리, 잼잼 봉사단, 이런 거 이제 이재명 이 갤러리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양희삼이라는 인간은요, 역사는 과연 발전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면 아닌 것 같다. 우리에게 적용이 심각하다. 그러면서요, 요 그림을 올려놓고 이렇게 능지처참하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올렸느냐? 부패한 판사. 이거를 이제 신진호 부장판사. 그래서 탄핵 청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산채로 가죽 벗기는 처형.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 황제 캄비세스 2세 시행. 가죽 벗기는 처형을 과거 기원전 6세기에 이미 페르시아에서 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모든 판사, 검사, 변호사에게 주고 싶은 그림이다. 이게 얼마나 살벌한 요구. 산채로 능지처참하겠다.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인간이 바로 누구냐? 개딸들이라는 겁니다. 개딸들. 와, 참, 이거 말이죠. 이 판사 위협하는 거, 이 정도로 이제 위협하는 거, 요거 제대로 좀 걸러내야 될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요, 요 개딸들이 지금, 청원, 그러니까 이제 탄핵하자. 여기 제목도요, 신진호 같은 놈은 탄핵이 아니라, 이렇게 탄핵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처형을 해야 된다. 이거 말로 옮기기도 겁나요.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탄핵에 동참해달라. 탄핵에 동참해달라. 요거를 선동하고 있는 요 개딸들의 행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에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맡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이러한 사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 그리고 신진호 부장판사를 파면하라. 탄핵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라.
이렇게 잼잼 자봉단, 잼잼 기사단, 여기에서 이걸 지금 쫙 돌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 우혹,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법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근본을 지금 이재명 쪽에서 지금 이제 뿌리채 흔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각 우리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DJ 노벨위에서는요, 공평한 심사를 위해서 국적은 보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노벨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은요, 한국 출신 수상자가 3명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DJ가 1호, 그리고 2호는 그리고 문학상을 받은 한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보다도 훨씬 전에 1987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찰스 제이 피더슨, 요 분이 우리 한국에서 한국 출신으로서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분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자, 이게 언제냐 그러면은요, 이제 언제 태어났냐, 왜 그러면 이분이 한국에서 한국 출신으로 되어 있느냐, 태어나기를요, 대한제국 시절인 1904년도 10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노르웨이 출신의 선박 기술자였던 아버지 부친이 한국에서 일하던 중에 일본인 여성을 만나서 피더슨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더슨은요, 박사는 8살 때까지 한국에 살다가 일본으로 건너갔고, 그리고 나서 미국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MIT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다음에요, 듀폰사, 아주 유명한 회사죠, 듀폰사의 잭슨 연구에서 일하던 중에 크라운 에테르라는 유기화학 물질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상 당시에 피더슨의 국적은 미국이었지만요, 노벨위원회는 국적이 아닌 출생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 태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요, 노벨이 국적은 고려하지 말고 상을 주라, 이런 유지를 남겼기 때문에 국적을 이 노벨 위원회 홈페이지는 올리지 않고 출생지하고 소속 기관, 수상 이유만을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한국인, 국적까지 한국인인 사람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되겠죠. 2000년도 당연히. 자, 그리고 이제 올해 24년 만에 이제 한강 작가가 이제 받은 거가 되는데, 나라를 한국 출신으로는 어쨌든지 간에 요 이제 피더슨, 요 분이 첫 번째 인물이다. 그래서요, 요 분의 지금 자료, 요거 지금 우리 언론에서 조금 이게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여러분께,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이건 폭파하는 거고요. 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일본인 그 부인이라서 그런지요, 얼굴을 보면 우리가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자, 보여드릴게요. 자, 요분이에요, 요분. 네. 바이오그래피컬. 그래서 이게 노벨위원회에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을 때 1987년도 요때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904년도 10월 3일 날 우리 한국 부산 출생. 어쨌든 간에 국적은 미국 쪽으로 되어 있지만은 굉장히 참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그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